자, 식중독의 정의. 음식으로 인해서 섭취했는으로써 우리가 독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전염된 거를 식중독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원인은 독소형이 있고요. 자연적인, 그죠? 우리가 감자에 싹이 난 부분을 먹었을 때 혓바닥이 아린 것도 식중독의 균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으로는 뭐 자연이나 뭐 독소형이 있다 이런 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조사 보고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린 거는 보고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식중독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나만 걸린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도 걸렸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식중독을 발견한 사람은 물론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의사가 식중독이라는 걸 판정을 내리겠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 밑에 나와있지. 누구한테 보고해야 된대? 의사는. 써있잖아. 누구한테 보고한대요? 그쵸? 집단급식소 아니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럼 구청장은 출중 누구한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 보고 체계 중에서 잘못된 것은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이 들어가요.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어디 무슨 광주역에 식중독이 나왔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보고 체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지방에서 식중독이 걸렸는지는 모든 게 다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물로 써도 그 식중독이 걸렸으면은 얘가 왜 걸렸는지를 역학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물론 다행히도 그 음식 개가 먹은 다른 균에 의해서 그냥 단순한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걸렸으면 괜찮지.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의 원인균이 물이었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걸릴 거 아니야. 그지? 개를 빨리 발견한 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잠복기가 있어서 증상이 안 나타날 뿐이지 얘만 빨리 배 아파서 병원을 간 거고 다른 사람들은 서서히 점점점 나타날 거라면 분명히 식중독에 대한 거는 역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배 아파서 장염이 걸리면 요게 의사가 만약에 식중독이라 그냥 단순 장염은 괜찮아. 근데 식중독이라고 판정이 딱 나. 물론 장염도 식중독 중에 하나지만 판정이 나서 만약에 급식에 문제가 생겼으면 일이 커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 없이 보고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식중독의 조사 보고 체제인 거고요. 그럼 종류를 봅시다. 우선 세균성이 나왔어요. 자, 세균성에 보니까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이 감염형이나 이런 거 안에 것들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만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세균성에는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고 자연독에서는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성에서는 아플라톡신, 황변비, 맥각이 있고요.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요거를 자세히 이제 파고듭니다. 먼저 세균성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세균성 중에 감염형이 나왔어요. 자, 1번 살모넬라 나왔습니다. 자, 살모넬라 식중독. 원인 균이 누구 때문이래요? 살모넬라 균 때문이래요. 자, 증상을 봤더니 발열, 구토, 두통, 복통, 설사가 나왔죠. 자, 그 발열이라는 조건은 설사를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열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분 평형 유지 중에서 몸 안에 수분이 떨어져도 머리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장염이 항상 두통과 같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열에 시달리게 되죠. 왜? 내 몸을 식혀줄 수 있는 물이 똥꼬를 통해서 다 나갔잖아. 설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수분을 섭취해도 또 나가잖아. 계속. 설사를 계속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날 수밖에, 체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통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이제 위장 증세, 장이 염증이 생기면 위장 증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설사를 통해서 두통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원인 식품을 봤더니 어패류, 육류, 달걀, 채소 샐러드가 나온대요. 그럼 예방 대책은 뭐예요? 열에 약합니다. 가열 처리만, 충분한 가열 처리만 해도 사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보시면 되고요.
자, 장염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흔히들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도 하나고. 자, 근데 장염 비브리오균이요. 너희들이 아마 그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걸렸던 거는 얘는 바이러스성이야.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감염. 그래서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주변에 그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그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러죠? 전염병, 전염성 바이러스성 장염이고, 이 장염 비브리오 균은 뭐냐면 누굴 통해서 들어오냐? 해산물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패류. 어패류가 뭐야? 생선과 폐가 뭐야? 폐가 뭘까? 어패류. 폐류, 그치? 조개류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많이 걸려. 조개구이 많이만 구워 먹지. 입 벌리면 다 익은 줄 알아. 아니거든. 입 벌린다고 무조건 다 익은 거 아니에요. 안에를 충분하게 익혀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입 벌리면 바로바로 이게 조개를 먹게 되다 보면 장염 비브리오 균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증상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똑같죠? 살모넬라랑 비슷합니다. 설사가 오고요. 복통이 올 수 있고요. 발열이 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2, 3일 분이면 회복될 수 있는 바로 균을 장염 비브리오 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놓을게요. 얘는 호염성이라고 해요. 자, 호염성. 이 뜻이 뭐냐? 좋아할 호자 썼어요. 호호호 좋아해 누구를? 염분을. 소금을 좋아하는 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살아? 바닷물 속에 살죠. 그럼 하나만 응용해서 해볼까? 얘는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는 호기성이라고 했어요. 산소가 없어야 살 수 있는 거는 현기성이라고 했고요. 그럼 얘는 호기성 세균이에요? 현기성 세균이에요? 응용 문제야. 호염성이야. 그래서 바닷물 속에 살아. 그러면 현기성이야? 호기성이야? 호기성.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어. 근데 바닷물 속에 어떻게 살아? 그럼 뭐야? 얘는 현기성 세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살짝 꼬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병원성 대장균. 자, 얘도 보통적으로 설사, 위장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얘는 누가 주로 오염 원인이냐? 우유나 동물의 배설물이 주 원인이므로 얘네는 세척 관리를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병원성 대장균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 독소형. 자, 다 필요 없어.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다른 거 식중독 하나도 못 외워도요. 독소형 식중독 요 두 가지는요. 별표 100개 해놓고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 포도상 규균 식중독. 자, 두 번째. 이름도 길어. 클로로스티움. 보툴리듐.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글자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자, 포도상규균 식중독과 클로로스 보툴리듐 식중독 요 두 가지는 꼭 외워야 되는 식중독 중 하나입니다. 독소형 식중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독소가 생성돼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식중독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상규균 식중독은 원인균이 누구냐? 포도상규균이고요. 그죠? 이 안에 있는 독소 이름도 외워야 돼요. 독소 엔테로톡신입니다. 그럼 이건 왜 걸리냐? 화농성 질환까지 같이 볼게요. 화농성 질환. 농이 뭘까? 우리 중식에서 농우제 쓰는데. 중식 자격증에서 전분을 농우제로 걸쭉하게 만들잖아. 농은 뭐야? 축농증. 일반 콧물이랑 축농증 환자의 콧물이 뭐가 달라? 묽은 거하고. 그치? 그걸 농이라 그래. 그러면
화농성 질환. 자, 손에 그냥 상처 뵀을 때 농 나오니? 안 나오지. 화상은 나오지. 그걸 농이라고 해요. 근데 좀 심한 상처에도 나오지. 진물이. 그걸 화농성 질환이라고 해요. 화농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조리사가 그 요 손으로 요리를 해대면 포도상균 식중독이에요. 그럼 얘는 예방 대책은 뭐야? 상처 있는 사람 요리하지 말아야지. 얘는 열에 겁나 강해. 열에 강하기 때문에요. 암만 200도씨로 끓이고 뭐 100도씨로 하고 튀겨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방 대책은 뭐 충분히 가열하고 먹는다 필요 없어. 상처 난 사람은 요리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일반 배임 상처 갖고는 아니지. 그지? 화농성, 진물이 나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왜 아토피 환자들이 막 이게 진물 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식중독, 포도상균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조리사 하면서 정말 기본적인 상식이야. 내가 손에 염증 나는데 요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을 다 식중독을 걸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잠복기가 몇 시간이야? 제일 짧대 식중독 중에. 자, 내가 상한우유 먹으면 바로 배 아프나? 아니거든. 다음날 저녁쯤에 아파. 오늘 아침 먹으면 저녁쯤 한 12시간 정도? 8시간? 얘는 어때? 3시간이야.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복기가 가장 빠른 녀석이에요. 그것까지 같이 알아놓으면 좋겠죠. 잠복기가 가장 빠르고요. 화농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요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 가지 딱 알고 있으면 되지. 포도상 유균과 엔테로톡신과 화농성 질환. 자, 세 가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클로로스티움 보툴리스균 식중독은요. 통조림입니다. 얘 독소 이름도 알지울까? 뉴로톡신이에요. 자, 통조림 살균법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우유 살균법은 절대로 오랫동안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살균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높은 온도와 장시간 온도를 쓰는 건 통조림 살균법에 해당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장시간과 고온 장시간 살균법을 걸쳤는데도 불구하고 통조림 살균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안에 있는 독소가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독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무슨 식중독이 걸려? 클로로스티움 보툴리스균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스티움 보툴리스균 식중독은 세 가지 같이 알고 있으면 되지. 통조림, 뉴로톡신, 클로로스티움. 그러면 얘는 응용하면 잠복기가 가장 짧다는 거 하나 플러스로 알고 계시라 했어요. 그럼 얘도 플러스로 하나로 알고 계십시다. 얘는 갑자기 생각나네. 갑자기 까먹었네. 아, 치명률. 치명률이 뭘까? 치사율. 이 뜻이 뭘까? 어른들은 아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게 단어가 제일 이해 못할 거야. 사람이 죽으면 뭐야? 이름이 뭐라 그래? 사람 죽은 거 보고? 사망했다고 그러지. 사망. 죽을 수 있어. 죽어요? 요즘 현대에서는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왜? 살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통조림 공장에 살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예전에 살균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던 공장에서 통조림을 만들어내고 이걸 먹은 사람들이 치명률이 40%였다는 거예요. 10명이 걸리면 4명은 죽었던 거죠. 열에 강합니다. 아포로 형성해요. 그러니 통조림은 무슨 살균법을 써? 고온 장시간 살균법을 쓰죠. 근데 얘는 예방법이 좀 웃기다. 내가 아포로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가열하면서 먹으면 괜찮아. 가열해서 먹으면 뜯어서 개봉해서 안전하게 데워 먹고 스팸은 꼭 어떻게 먹어야 돼? 데워 먹어야지. 익혀 먹어야죠. 그래야 좀 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독소형 식중독 두 가지. 포도선유균 식중독과 클로로스티움 보툴리스균 요 식중독 요거 딱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다음 중 독소형 식중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다음 중 통조림을 인해서 나타나는 식중독은 무엇인가?
다음 중 화농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요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식중독은 무엇인가?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엄청 나옵니다. 문제. 요거 독소형 두 가지. 다른 건 이 앞에 나와 있던 그 세균성은 못 외워도 꼭 독소형 식중독은 무조건 다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기타 세균성으로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있네. 자,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히스타민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음식이 썩지 않았어요. 썩지 않았는데 그 알레르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주로 어린 아이들이 그럽니다. 몸의 항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돌 전에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꼭 있어. 꾸이도 먹으면 안 되고요. 계란 흰자도 먹으면 안 되고 고등어를 먹으면 안 돼요. 적색 생선. 이 꽁치나 고등어를 이 돌 전에 아이들이 먹으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하고 똑같이 먹었는데도. 그래서 내가 우리 딸 9개월 때인가 10개월, 11개월 때인가 보다. 10개월 때인가. 그때 내가 아침으로 고등어를 같이 구워 먹고 애 살 발라줘서 먹고 나온 거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애가 온몸에 수두가 싹 올라와. 눈덩이가 이만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갑자기 1시간 만에 무슨 헐크 변하듯이 얘가 싹 이렇게 변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몸에 히스타민 항체가 없기 때문이야. 그거를 알레르기성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꽁치가 등푸른 생선을 먹었을 때 얘네가 상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럼 얘는 예방대책이 뭐야? 아니, 예방대책보다는 얘를 멈출 수 있는 방법. 얘를 치료 방법. 항히스타민제. 항생제라고 하지 보통적으로. 애기들 항생제 많이 먹지. 항생제를 바로 투여하면 아이들이 바로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환자들은 보통적으로 항생제를 꼭 갖고 다녀요. 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뭐 자달리기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항상 항히스타민제, 흔히 말하는 항생제를 꼭 챙겨서 갖고 다녀야 이 온몸이 전신으로 퍼지고 얘가 부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식도까지 부을 수 있어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 그죠? 숨을 못 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고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주사를 놓거나 약으로 먹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장규균 식중독 뭐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어이구 노로바이러스였네. 그지? 수민아? 노로바이러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걸린대? 원인 식품 뭐 있어? 채소, 전처리된 샐러드, 생어패류, 굴. 그래서 겨울철에 굴 때문에 좀 많이 나와. 그래서 김치 겉절이에도 굴 넣잖아. 이것 때문에도 노이로바이러스가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잠복기가 24에서 48시간. 근데 뭐 채소를 통해서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니까. 근데 얘는 감염이 돼, 얘도. 감염이 된다고. 그치. 한 사람이 걸리면 옆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쭉 문제 나오지. 포도상균 특징이 아는 거, 뭐 세균성. 지금 문제 봐봐. 3번 문제만 봐도 포도상균 얘기 또 나왔고요. 9번 문제만 나도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 또 나왔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봐도 세균성 식중독은 독소형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또 나왔지. 클로로스틴 보툴리스균 식중독에 대해서 또 나왔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에도 되게 헷갈리라고 일부러 내용을 자세하게 썼어. 사시, 동공화자, 언어장애. 근데 뭐야? 높은 치사율은 클로로스틴 보툴리스균 식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꼭 보시면 되고요. 쭉쭉쭉 문제가 나옵니다. 엄청 나오지. 그만큼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정말 너무 힘들어도 요거 2개만 딱 알고 있어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문제는 풀어요. 문제 60문제 중에. 그래서 요거 2개는 꼭 알고 계실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동물성 식중독 보고까지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보고. 일단 동물성까지 다 나가자. 자, 보고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럼 몇 문제 맞춰야 돼요, 오늘? 60문제. 36개요. 36개. 네, 35개 맞으면 68.33, 58.33으로 떨어집니다.
36개를 맞추면 딱 60점이 나오고요. 전문가도 똑같아요. 뭐가? 그 시험 점수. 어떤 식으로? 문제당 점수. 1.33인가 그래. 다 똑같죠. 그럼 돼. 자, 보고독 엄청 들어봤을 거야. 자, 보고 전체 다 들어있을까? 일부분에만 들어있을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회에도 들어있습니다. 보고 지리는요, 뼈를 이용해서 그리고요. 회는 뭐야? 살을 먹고요. 껍질도 데쳐서 초회로 먹어요. 그럼 다 들어있는데 걔네는 왜 먹을 수 있냐? 미량 들어있는. 소량. 먹어도 안전할 수 있는 만큼 들어있는 거지만 모든 전신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냐? 난소. 정자에. 남자 주머니 어떻게 보면 정자지, 그지? 난소 주머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독이 활발하겠어? 산란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있어요. 독이 가득 차게 들어있는 게 바로 산란기 때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가열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독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리사를 꼭 두어야 되는 업장 중에 뭐가 있어? 보거 전문점은 무조건 조리사 자격증이 없으면 식당을 못 내요. 일반 식당은요, 조리사 자격증 없어도 식당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보거 전문점은 무조건 보거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보거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보거 전문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장을 빼내는 기술을 봐요. 내장을 터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살에 묻히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그 기술력을 보는 게 보고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열에 강하고 아무리 가열해도 파괴가 되지 않으니 얘는 예방법이 뭐야? 전문가가 요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 치사량은 2mg이야. 2mg 요만큼, 정말 한두 방울? 2mg 생각해봐. 진짜 한 2방울 정도밖에 안 해.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끝으로 톡 찍어서 혓바닥에 갖다 넣기만 해도 사람이 죽습니다. 보고 한 마리가 보통 성인 16마리 죽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센 게 바로 보거 중에. 그래서 가장 치사율이 가장 높을 수 있는 독. 아까 같은 경우는 세균성 중에서고 여긴 자연독에서. 그지? 자연독 중에서는 치사율이 가장 높은 거고 아직까지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을 먹었을 때 얘를 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누가 실수로 보고독을 먹고 여기 쓰러져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와요. 하면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토하게 만드는. 그치? 체토제를 쓰거나 물을 많이 먹어서 토하게 한다. 맞아. 또 등을 두들겨서 토하게 하는 것도 맞아. 또 119를 불러야죠. 그죠? 119를 불리게 한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진통제를 놔줘요. 맞아? 고통 없이 죽으라는 거지. 그치? 진통제를 준다는 거는 그 사람 보고 자, 가는 길 편안하게 죽으십시오. 제가 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럼 진통제를 투여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방. 그래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독을 뽑아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고 전문가를 부르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삭시톡신 봅시다. 삭시톡신. 자, 외우기 쉽게. 시옷 들어갔으니까 시옷 봅시다. 섭조개예요. 섭조개가 뭐냐면 얘들아 홍합이 섭조개예요. 섭조개에 들어있는 건 삭시톡신이라고 이렇게만 그냥 외우시고요. 자, 비읍과 비읍을 볼게요. 베네루핀. 자, 비읍에 들어있습니다. 바지락. 삭시톡신은 섭조개에 들어있는 건 삭시톡신, 바지락에 들어있는 건 베네루핀. 어차피 문제는 객관식이니까 그지? 이렇게 글자를 연상해서 배우시면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섭조개, 그 다음에 굴, 바지락에는 베네루핀이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식물성 외울 거 겁나 많네, 그지? 독버섯에 아나미타톡신, 무스카린이 유린, 콜린, 팔린인데 무스카린 하나 죽어놓자. 요게 제일 많이 나와 문제. 무스카린. 얘가 주된 독성분입니다. 독버섯에. 자, 감자가 썩지 않았어요. 싹만 났어요.
감자는 수분 함량이 70에서 80%라 했어요. 그래서 지가 그냥 알아서 싹을 튀어. 해만 보여주면. 그래서 감자는 어떻게 먹어야 돼? 해를 안 보게 돼야 돼. 신문지에 감싸놓되거나 아니면 검은 비닐 봉지에 싸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답이야. 그지? 햇빛을 차단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모르고 햇빛을 봐서 싹이 나게 되면은 그 싹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 모르겠다. 우리 엄마가 나 옛날에 어릴 때 감자 조림을 아이 감자 조림 동그란 거 있지. 껍질 안 벗긴 거. 그거 조림을 해주고 그걸 먹으면 이상하게 혓바닥이 알싸했어. 못 느껴봤니? 그거 먹으면 껍질째 감자를 먹으면 혓바닥이 알싸해. 그게 솔라닌이야. 혓바닥이. 그래서 얘는 신경마비가 심하면 혓바닥이 굽고 점점점 신경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도려내고 먹어야지. 죽긴 안 하고 치사할 수 없어. 도려내고 먹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감자가 썩었을 땐 다릅니다. 셉신이에요. 썩은 감자에는 셉신이 나올 수 있고요. 모카시에는 고시풀 들어있고 피마자엔 리신 들어있고 동미나라엔 시키톡신 들어있고 은행, 청매가 뭘까? 청매. 청색의 매실. 봄에 많이 보잖아. 다 청매잖아. 엄마가 매실청 담그자마자 다음날 바로 먹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청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못 먹어요. 그 초록색 매실은요. 청을 담가놓고 100일이 지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아미그달린이 사라져요. 그 매실청 나중에 보면 초록색이 아니잖아. 그지? 약간 이거 있죠. 청매 때문이. 이 아미글루달린 때문이에요. 그 100일이 지나서 그 독성분이 사멸이 돼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매실청 담그는 비법이에요. 청매 드리금 매실이고요. 독보리 테몰린이라는 독 들어있고요. 미치광이 풀에는 아트로핀 들어있고 대두에는 거품 내는 거 사포닌 들어있고요. 보사리에는 티큐로사이드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각 독성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만 더 적어. 미안해. 아미그달린 청매에도 들어있는데 얘들아, 이거 하나 더 알고 계세요. 물론 초록색 매실에도 들어있긴 한데 장아찌 담글 때는 100일 안 기다리고 먹거든. 그래서 100일을 안 기다리고 만약에 내가 청매 장아찌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씨를 빼면 돼요. 씨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사람 계속 죽잖아. 왜? 넘버원은 뭐 하면 죽었다, 뭐 하면 또 죽고 그러지. 사과 주스를 갈아 먹었는데 죽었어. 그 원인을 물어보더라고. 왜 죽었을까? 사과 주스를 갈아 먹었는데. 그치, 씨체 갈아 먹은 거야. 아미그달린이 들어온 거야. 물론 죽진 않았는데 거긴 다 죽여버리더라고. 그 아미그달린이 C 성분에 들어있는 건 아미그달린 성분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씨 먹으면 죽어요?